온라인 실제감 극대화를 위한 줌 활용 수업 실전 팁. 물론 이거를 잘 들으시면 이걸 회의할 때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재미와 의미연구소, 이건 이제 교육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 일명 행복가교라는 사단법인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교육공학회는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의 학술 단체입니다. 여기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된 교수법, 학습법, 전문 연구와 컨설팅 이런 강의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간 줌으로 강의하라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한 3만여 명의 교수님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구나. 학생들이 이렇게 몰입할 수도 있고 정말로 수업이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노하우들을 모아서 이제 쓴 책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있고요. 원래 또 제 분야는 행복교육 그리고 아이비 교육이라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하는 목차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다 하려면 3시간을 꼬박해도 부족할 만큼 사실 이 양이 되게 많아요. 제가 슬라이드 개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50장이 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하지는 않고 저의 필살기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해서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떤 세팅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냐면 노트북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하나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이제 이 3가지를 모두 지금 제가 다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화면 공유는 노트북에서 하고요. 주석 작성을 아이패드에서 하게 되면 네, 아주 부드럽게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줌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정말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진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화면을 PPT를 잠시 내려놓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제 컴퓨터에 제 줌 화면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에 설문조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설문조사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거는 저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줌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많은 설문들이 쭉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줌으로 강의하라 독자 설문조사. 제가 설문조사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에 또는 스마트폰에 이 설문이 뜰 겁니다. 질문은 2개인데 모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시작. 네, 다들 화면에 떴죠? 모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즉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면 저한테는 이 결과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릴까요? 다시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 모니터 화면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문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숫자를 보면 75%, 36명 중에 27명이 응답했다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각 문항별로 응답 현황이 나옵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저 혼자 볼 게 아니라 제가 설문조사 종료한 다음에 결과를 공유하면 결과 페이지가 여러분들 화면에 그대로 뜹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설문, 자,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종료, 그리고 결과 공유. 네, 여러분들 화면에 떴나요? 자, 지금 제가 띄운 거하고 똑같은 화면이 여러분들 화면에 떠 있을 겁니다. 자, 나의 직업은 지금 선생님이 15분, 54%, 그 다음 우리 교수님이 4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들, 뭐 인문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이 4분, 그 외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5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계시네요.
그리고 줌으로 강의를 해보신 분이 19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9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가 해봤고 30%가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줌으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상상의 세계를 펼쳐보시고요. 강의를 해보신 분들도 야, 내가 진작 저런 팁을 알았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과는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제가 중지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설문창이 닫힙니다. 그럼 저도 요거는 이제 끌게요. 네, 대충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공유 중지할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말할 때 제 이 얼굴 부드럽게 보이죠, 지금. 자, 이 상태는 부드럽게 보이고요. 제가 다시 화면 공유해 볼게요. 제 얼굴을 그대로 화면을 공유하면 네. 자, 이 상태로는 어떤가요? 제 얼굴이 부드럽게 보이나요? 제 움직임이 약간 좀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네, 보입니다. 그렇죠? 약간 좀 뚝뚝 끊기죠. 화면을 공유해서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이런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 있냐면 자, 화면을 공유했을 때 이런 메뉴가 위에 생깁니다. 제 마우스를 이 마우스 포인터를 위로 올리면 메뉴가 툭 튀어나오는데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고 비디오 클립 최적화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합니다. 비디오 클립 최적화. 자, 그러면 동영상을 화면 공유했을 때 부드럽게 보이게끔 최적화해주는 옵션입니다. 어떤가? 이제 좀 부드럽게 보이죠. 좀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했을 때는 이 최적화 옵션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약간 뿌여지는, 약간 이렇게 뿌옇게 되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씨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 손가락 가리키는 곳에 홍영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요 글씨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해볼까요? 여기. 이 글씨가 지금 약간 뿌옇게 보이죠. 그쵸? 근데 이 최적화 옵션을 제가 다시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점점점 누르고 비디오 클립 최적화 해제. 자, 그러면 여기 홍영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라는 글씨가 아까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이나요? 네, 글씨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시죠? 조그맣긴 하지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립 최적화는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보여주는 기능. 그거를 없애면 선명하지만 좀 버벅거릴 수는 있다. 다시 한번 화면 공유 시 동영상을 보여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됐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생각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소리랑 화면이 안 맞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백연주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리랑 화면이 안 맞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동영상을 플레이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해서 제 입하고 화면이 약간 이게 싱크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원래는 지금 다 잘 맞고 있어요. 특히 화면 공유를 중지하면 제가 중지해 볼게요. 자, 그냥 지금 비디오 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은 문제 없이 제 입과 이 소리가 잘 맞죠? 네. 웹캠을 상당히 고성능 웹캠을 쓰시면 일시적으로 화면이 늦게 송출되고 소리가 먼저 나가면서 약간 소리와 이 화면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웹캠이 고해상도이거나 그러니까 노트북의 CPU가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딸리는 거죠. 힘이 딸리는 거예요. CPU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트북의 성능도 또 사양이 좋아야 되는 측면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요. 특히 갤러리 보기를 했을 때 자, 지금 비디오를 켜신 분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비디오를 켜잖아요. 그러면 이 비디오 프로세싱을 엄청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사양이 좋아야 돼요. 자, 우리 CPU 사양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가상 배경을 없애고 자, 가상 배경을 제가 없애고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보이시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아이패드 요거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도 접속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삼각대에다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을까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니터링이 돼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물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스마트폰이나 얘나. 자, 그럼 얘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 주석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요걸 클릭하고 자, 주석 작성 연필 모양 누르고 자, 여기다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노트북에서 화면을 공유하고 아이패드에서 그 주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와 화상 강의의 최적의 조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유튜브 강의를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녹화해서 편집된 영상 올리는 거죠. 아니면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게 더 좋으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체계적인 지식 전달 목적일 때는 학생들은 녹화된 동영상 강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녹화된 동영상 강의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동료 학습자들과 소통을 위해서 가끔씩 줌 접속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평소에는 녹화된 동영상 강의 이걸 좋아하고요. 가끔씩 소통을 원할 때 그때 줌 강의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비율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는 약 50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과서 진도는 동영상으로 하고 자, 소통은 화상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아무래도 비중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비중은 자, 요렇게 7대 3, 70대 30. 대학 강의를 기준으로 하면 10개는 동영상 강의로 하고요. 한 3주차 정도는 쌍방향 수업을 하고 그 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요런 비율이 학생들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주차 때 충분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아이들은 등록금이 아깝다는 소리를 안 해도 되겠다. 이게 학생들 목소리예요. 아이들이 등록금이 아깝다고 하는 거는 수업이라면 뭔가 소통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교과서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 소통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은 요 정도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주 동영상 강의로 사전 학습을 하고 쌍방향 수업으로 Q&A,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참고로 요번에 한 보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요번 2학기 때 전면 등교 수업보다는 전면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거 충분히 괜찮다. 60%가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서울대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약 70%, 정확히는 69%의 학생들이 이 비대면 수업 충분히 괜찮다. 이제 적응했다. 이런 선호도를 보일 정도로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나 쌍방향 수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집중이 될까? 아무래도 쌍방향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집중이 잘 안 될 텐데 이게 가능할까? 제가 5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상 강의 에티켓을 일단 먼저 제공해 주시고 학생들이 그 기본 룰을 따를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수업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필기 전략이라든지 채팅창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몰입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아주 기가 막힌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자, 먼저 화상 강의 에티켓은 제가 요 샘플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광양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총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이거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작 출처를 밝히시고 충분히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요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역광으로 앉으면 자, 역광으로 앉으면 얼굴이 까맣게 나오니까 순광으로 앉아달라. 상당히 디테일하죠.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방귀 뀌면 여러분의 방귀 소리가 생중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디오를 무조건 켜놓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자, 비디오 켜라는 말은 사전에 미리 공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면서 불편해합니다. 근데 거꾸로 사전에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아무 불만 없이 비디오를 켭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른다. 아, 이 강사님은 비디오를 켜고 수업을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비디오를 켜고요. 미리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비디오를 켜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에티켓을 미리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에티켓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 총 10가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제가 드릴 거냐면 얘가 용량이 좀 커서 이거를 그래도 채팅창에 올려드릴까요? 제가 이 파일은 나중에 까먹으니까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파일을 누르고 내 컴퓨터 누르고 지금 보이시죠? 자, 줌에서 파일 전송이 됩니다. 자, 제가 제 노트북에 이 파일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 있다. 열기. 자, 그러면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줌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이 업로드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파일이 전송됐다고 뜰 겁니다. 그때 그걸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단 스마트폰에선 파일 전송이 안 됩니다. 여기서 써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는 파일 전송이 안 됩니다. 노트북 PC에서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나는 접속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이 파일을 받지 못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실 때 이메일을 모두 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이 안 왔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다시 하세요. 네, 제 연락처를 채팅창에 적어드릴게요. 홍영일 010-5284 0158 이렇게 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홍영일 이것도 제 이름이네요. 네, 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강의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요즘에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010-5284-0158 네. 그리고 파일도 다들 받으셨죠? 네. 요거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에티켓을 마련해 주었다면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편안한 수업 분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 제가 그냥 화면 공유 중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들 마이크 켜시고 한마디 서로 한번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저 누구입니다. 막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확실히 다들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런지 협조가 대단한데요.
채팅창에 뭔가 써달라 그러면 다 쓰시겠죠. 나 오늘 저녁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면 뭘 먹었고 아직 안 먹었다면 무엇을 먹을 예정이다. 자, 채팅창에 한번 일제히 올려볼까요? 자, 5초 안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죠. 5, 4, 3, 5 마라탕면 2, 1. 네. 여러분들은 협조가 대단한데요. 이게 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학생들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와, 진짜 대박이었는데 한번 선생님한테 반응을 해드리면 선생님은 아, 얘가 반응해주는구나 계속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아무리 해도 반응 안 하는 아이구나. 선생님을 포기시킨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게 힌트가 돼가지고 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편안하게 반응을 유발할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한 학생을 물고 늘어져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것도 충격이었는데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해서 제가 손필기 전략이 진짜 대박인데요. 손필기를 시키면 학생들이 그래도 이 줌 수업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필기한 걸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게 하셔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손필기 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저는 패들렛을 쓰는데 여기다 바로 올려라.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을 써보신 어떤 선생님께서 이게 진짜 효과가 대박이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거든요.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필기를 시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사님 그 말 전번에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중학생들한테는 그 방법이 더 훨씬 무서워요. 아, 왜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애들이 딴짓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 정말? 지금 열심히 마우스를 맞아요, 열심히 맞아요. 이렇게 롤을 해야 되는데 뭐 아. 이거 게임을 보여주지 못해, 못하니까 게임을 못하니까 그냥 얼굴은 보여주겠다. 손은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아이들. 맞아, 아마 맞아. 아, 아이들은 그러니까 얼굴 들여놓고 손은 딴짓을 한다는 이거 네, 네, 네. 오리가 아니라 그 백조가 이거 물속에서 바쁜 거하고 똑같은 물 거네. 밑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 애들이. 아. 그러니까 우리 반에 개구장이 애들이 한 세네 명이 있어요. 자주 이렇게 애들이 이제 롤을 하는 걸 협곡에 다녀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곡에 다녀온 친구들이 딱 세네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늘 얼굴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세. 뭘 하는지. 자, 두 손 올려. 그래서 이렇게. 아, 오히려 그거를 벌칙으로,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딱 본인은 요주의 이제 괴로운 인물들. 거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요거를 화면을 이렇게 내려놓고, 자, 지금 학생들이 비디오를 켜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 줌을 내려놓고 한쪽에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놓고, 네, 자, 한쪽은 줌, 한쪽은 유튜브. 그래서 카메라에 얼굴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 하는 줄 알지만 이 아이는 인터넷에서 딴짓을 한다는 거죠.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로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상당히 많은 아이들, 특히 남학생들은 뭐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등학생들은 드물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심각하고요. 대학생들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라는 통계는 제가 물어본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를 해서 바로 사진 찍어 올려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후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교수님, 이 방법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딴짓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교수님 강의에서 딴짓을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노트 필기한 거를 이 패들렛에 올리게 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어디 모 대학원 수업인데, 자, 이렇게 보면 날짜별로 학생들이 필기한 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럼 저는 이걸 딱 클릭해서 보면 아, 요렇게 필기했구나.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필기한 거네요. 그렇게 쭉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요. 그러면 보세요. 대충 건성으로 한 학생 것도 보이고요. 아주 꼼꼼하게 필기해서 이렇게 스프링 노트에다가 아주 빼곡하게 필기한 것도 보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니까 학생들은 자, 이거 필기 건성으로 하면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 한 번만 날려도요. 아이들을 더 열심히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방법. 괜찮죠? 네. 어떻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할 거냐?
어떻게 심리적으로 편하게 할 거냐? 우리 아까 백소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카메라를 억지로 켜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디오 끄고 있어도 괜찮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이 비디오를 켜고 있으면 선생님이 진짜 좋겠지. 하지만 너희들 마음을 알고 너희들도 인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답답해도 양보할게 라는 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나서 요청을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반응을 잘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양보한다라는 양보할게 대신 점점점점점 해줘. 자,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양보한다는 말을 안 하시면 그냥 요청하면 애들은 아까 저희 딸이 말한 것처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안 해도 되니까 손해를 안 보니까. 손해를 안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답답하긴 하겠구나.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얘들아 대신 채팅으로라도 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채팅으로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채팅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심리적으로 편안한 수업 분위기 어떻게 만든다?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라.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손필기 전략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 손필기 전략 요렇게 네. 그리고 패들렛에 올리게 하라. 자, 그 다음에 채팅창.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채팅창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채팅 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한번 채팅 그 메시지 입력창에 점점점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채팅 저장이라고 보일 텐데요. 저처럼 호스트는 다른 옵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퀴즈를 출제할 때 만약에 정답이 있는 퀴즈를 낸다 그러면 호스트만에다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호스트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컨닝을 하고 싶어도 컨닝을 못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생각을 올리는 거다. 공개로 올리게 하려면 모두에게 공개에다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을 바꾸면서 그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채팅창에 제가 여기 호스트만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호스트만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채팅 메시지가 저한테만 올라올 거예요. 자, 제가 수수께끼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실까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제가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해서 안 보이시죠? 지금 제 얼굴만 딱 보이게 해놓고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맞춰보세요. 옷장 안에 불이 났습니다. 옷장 안에 불이 붙었어요. 5글자로 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옷장 안에 불이 붙었어요. 5글자로 5, 4, 3, 2, 네, 화제. 1, 땡! 네. 지금 누가 마이크로 하셨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다 들통나잖아요. 네. 어쨌거나, 자, 지금 채팅창이 조용하지만 저의 채팅창은 불이 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채팅창인데, 옷장 안에 불, 네, 오답이죠. 정답은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 근데 최초로 맞추신 우리 김미정 선생님께 제가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쏘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김미정 선생님이 쓰고 그리고 나서 목소리로 장안의 화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들 이렇게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 네. 5글자로 장안의 화제.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요. 뭐야. 막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자, 2번째 퀴즈 나갑니다. 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번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네,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인데 진짜 아재라고 생각하죠. 자, 정사각형 다들 아시나요? 자, 수학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은 동생이 있어요. 정사각형의 동생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땡! 자, 여기까지. 자, 제가 모두 이렇게 해놓고, 자, 아이고, 끝. 자, 제가 이렇게 끝이라고 채팅에 썼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모두에게 해야지. 됐다. 제가 이게 딱 끝 했습니다. 요 끝까지 맞추신 분,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정답은 정사각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동생 이름이 정사각이죠. 정사각형이니까. 정답은 정사각. 오, 꽤 많은 분이 맞추셨는데요. 지금 박현주 선생님, 그 다음에 김현정 선생님, 그리고 권순옥 선생님 3명. 여기 박미정 선생님 네 4명밖에 없군요. 황보배 선생님 5명. 네, 여기까지. 크크크크. 자, 이제 채팅창 잘 쓰는 요령 아시겠죠? 점점점을 눌러보면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컨닝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대박인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마지막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했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디오가 있겠죠? 자, 목소리,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채팅창이 있을 겁니다. 방금 해보셨죠? 세 번째는 학생들이 다행히 비디오를 켜준다면 이렇게 제스처를 주고받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얘들 안녕. 자, 이해되면 오케이 해봐. 오케이. 그렇지. 자, 고개 끄덕끄덕. 자, 이해 안 되면 고개 절레절레.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 오케이 사인 같은 건 너무 쉬우니까 이거 말고 뭐 하냐면, 자, 갤러리 보기. 자,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야, 고개 끄덕끄덕.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고개 운동. 자, 고개 끄덕끄덕. 자, 이해되면, 그렇죠. 네네. 이런 거를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가 안 되면, 막 이렇게 고개 절레절레.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만으로도 내가 잘 강의하고 있는지 피드백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거 하라는 거는 잘 안 하지만 이거는 정말 재밌다고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리마인드 시켜주면 나중에는 이 학생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예절이 생겨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저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이걸 훈련을 시켰는데 제 인생의 예절은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고개 끄덕끄덕. 안 되면 절레절레. 교실에서, 이거는 줌이 아니라 교실 수업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네, 교실에서도 똑같이. 얘들아, 자, 이해되면 고개 끄덕끄덕. 네. 우리 채팅에 영희 선생님께서 저는 0점이네요. 0점이라고 제가 아쉬워서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성함을 이렇게 영희라고 쓰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이름을 바꾸기 하세요. 네. 참가자 버튼 누르고, 참가자 누르고, 가장 꼭대기가 자기 이름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자, 참가자 누르면 맨 꼭대기가 자기 이름이에요. 네. 이걸 누르고, 이름 바꾸기 해서 이름을 바꾸세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비디오 얼굴 보고 제스처로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주석 작성. 주석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주석을 개방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혼자 하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낙서할까봐 그러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을 향한 불신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은 주석을 열어놓으면 처음에만 신기해서 낙서를 하는 거지 한번 딱 요령을 알면 절대로 낙서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절대 비디오 켜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낙서를 해서 흔적을 남겨놓는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자, 해볼까요? 자, 컴퓨터 접속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옵션 보기 누르시고요. 자, 제가 이거 헷갈리니까. 자, 화면 위에 보면 옵션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자, 그걸 눌러보시면 주석 작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석 툴바가 생겨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왼쪽 아래에 연필 모양의 주석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면 주석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1316명이 나왔습니다. 드드드드드드 1316명. 정말 끔찍하죠. 이 코로나 확진자 수와
확진자 수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설을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주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네, 한원진님 노란색으로 비례관계 그리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김주동님, 강기영님 모두 다 비례관계로 표현을 하시네요. 유은영님은 올라가다가 평행선을 그리셨습니다. 노란색으로.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재밌는 거는 누가 또 재밌게 하셨냐면 우리 배경민님은 이렇게 막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 지금 희한한 분이 있어요. 우리 네. 김양수님은 다른 분들은 다 비례관계로 표현했는데 왜 혼자 반비례로 그리셨어요?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은 당연히 확진자 수는, 줄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렇게 비례관계를 그리셔서, 이상하다. 나는 이거 반대인데 이러면서 그렸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네. 어떤 현상이냐면, 자, 제가 이렇게 추가하면 우리 둘이 나란히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김양수님 컴퓨터에도 우리 둘이 얼굴이 나란히 보여요? 네. 네, 제가 써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화면을 공유해야 되겠구나. 글씨를 쓰려면 화면을 공유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자, 이거를 원인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뭘로 바뀌었어요? 뚱뚱해지는 거. 확진자, 이걸 결과로 본 거죠. 근데 지금 김양수 선생님은 이거를 거꾸로 보신 거예요. 확진자를 원인으로 보셨고, 결과를 코로나 확진자로 보신 거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설명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을 원인으로 보고 무엇을 결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설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혼자 상당히 독창적인데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안해 주신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이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우리 다른 분들, 우리 김양숙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주석 작성하고 좀 새로운 재미있는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걸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혹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석으로 충분히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00명의 여중생들과 수업을 했는데 얘들아,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게 아이들이 쓴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 그냥 지금 기분이 좋아요. 지금 공부 안 하고 축제 기간이라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픈 데 없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행복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왼쪽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300명의 여중생들의 반응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왼쪽 행복과 오른쪽 행복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나름대로 구별해 보세요. 왼쪽에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 할 때 행복과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행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화면에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리 박현주님은 왼쪽의 행복을 현재라고 쓰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서정덕님은 지금이라고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배은희 선생님은 왼쪽을 감정이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낌이라고 쓰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네요. 자, 우리 김양숙 선생님은 느낌이라고 쓰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자, 박현주 선생님은 결과, 배은희 선생님은 판단, 유은영 선생님은 평가. 잠깐만요. 지금 다들 왜 이렇게 답을 잘하시지? 헐, 이렇게 답변을 잘할 수가 없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할 줄 아셨죠? 아니에요. 자, 제가 기가 막힌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쓰신 거 다 지울게요. 본인이 쓴 거 다 지우세요. 본인이. 다 한번 다 지워보세요. 다 지우시고 고작 13살, 14살, 15살 우리 여중생들이 답변한 것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은 서울대 이상 저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최현우, 나의 생각, 내 삶.
이거 되게 좋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이거 괜찮은 답변인데요. 지금 3학년 2반에서 현재와 과거로 나누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탁월한 통찰입니다. 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 박세은, 왼쪽은 지금 감정이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너무 잘하는데? 왼쪽은 느낌이고 오른쪽은 뭔가 결정된 것이고. 야, 이 천재들만 모여있네. 야, 이거 지금 서울대 교수들과 박사들이 힘들게 연구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기대한 이상입니다. 지금 왼쪽에 배지민, 1학년 4반 배지민, 일시적이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지속적이다. 이럴 수가. 자, 왼쪽은 지금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자아가 느끼는 행복이고요. 오른쪽은 과거를 회상하는 자아가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맞아요. 기분입니다. 왼쪽은 감정이에요. 지금 순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감정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오른쪽은 생각인데 상당히 지속적이고 평가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이고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써준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네, 잘 들으셨죠? 지금 선생님들만, 여러분들이 인생 경험이 많아서 선생님들만 답변을 잘 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질문을 하니까 다 맞춰버렸어요. 저는 이날 300명의 여중생들과 강의를 하다가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개념을 현재와 과거로 구분을 했는데 인간에겐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경험하면서 이 경험 속에 자신을 자각하는 experiencing self,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러니까 과거죠. 그 기억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해서 점수를 주는 remembering self, 기억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맞춘 거예요. 대박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어이없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어 했다기보다는 너무 놀라워했는데 그날 300명 학생들이 강의 끝날 때 얘네들도 놀란 거예요. 제가 놀라니까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잊을 수 없는 강의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막 유유유 막 이렇게 이런 반응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영광여자중학교 학생들인데요. 이 학교가 작년 10월에 이 수업 끝나고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후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작년 12월에 나왔었는데 14일 동안 2주간 다 자가격리 들어가서 되게 답답하잖아요. 선생님들이야 뭐 한다지만 아이들은 정말 집 밖으로도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세상에나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방구석 일열 콘서트라는 행사를 기획해서, 자, 1학년 아이들이 2, 3학년 언니들, 자, 방구석 일열 콘서트 들어오세요. 저희들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기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진짜 비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작성하면서 제가 이름을 불러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뭐 박현주 선생님은 뭐라고 쓰셨고요.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몰랐었어요. 작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난 계기가 작년 8월 14일이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그 전에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네, 홍영일 선생님이세요? 저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여기는 저희 스님들 교육을 해야 돼요. 스님이요? 스님이 왜요? 코로나 때문에 차단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법회도 열어야 되고 어린이 불교학교도 막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이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줌을 배워야 되겠다. 스님들은 스마트폰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인 걸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성인 거 확인하고 저희 아내와, 왜냐면 조교가 필요하니까 저희 와이프랑 같이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운문사라는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승가대학이 있는, 그리고 거기는 여자 스님들만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만 100명 앞에서 줌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줌으로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등산 수업을 줌으로 해서 엄청나게 대박 성공을 했습니다. 상상이 되죠? 등산 수업을 줌으로 한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제 책에 잘 써 있습니다. 서울대 등산 수업 줌으로 어떻게 했는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딱 띄워서. 어떻게 했냐면 스님들은 다들 아이패드 딱 해가지고 노트북이랑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강당에서 다 줌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노트북에 아이패드에도 보이고 앞에 강당 스크린에도 이 모습이 보여요. 제가 보여주는 화면을 공유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화면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지는지 아세요? 서울대 등산 수업 줌으로 한다. 대박 아니냐라고 제가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등산인데 유유라고 화면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진짜 써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딱 공유돼서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공유. 자, 네. 여기에 우리는 허구한 날 등산인데 유유 이렇게 딱 써지는 거예요. 이 글씨가 딱 써지는 순간 저는 앞불싸 내가 주석 작성을 막아놨어야 되는데 안 막아놨구나. 아이고 망했네. 어떡하지? 라고 당황을 했겠죠? 근데 곧이어 뭐라고 써지는지 아세요? 또 다른 사람이 등산 제대로 배우고 싶나? 물음표 운문사로 와요. 크크크. 이 크크크는 또 다른 스님이 막 갑자기 글씨가 막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키키키 크크크 재밌다 빵 터지고 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향유하는 모습.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나오는 예능 프로 보면 CG 효과를 자막에 그 연인들의 속 생각이 막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막 키득키득 보고 막 즐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아있는 줌 수업인데 난 여태까지 죽어있는 수업을 했구나. 와, 그 충격이 너무나 컸고요. 제가 8월 14일 날 강의 끝나고 하산을 했죠. 내려왔어요. 그래서 2학기 9월 달에 개강하고 나서 학생들하고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줌 수업이 이렇게 재밌었나요? 신기한데요? 재밌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줌으로 글씨를 쓰면 이름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생님들께 줌에서 이렇게 주석을 서로 학생들이랑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름만 나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강의를 듣던 선생님께서 홍 박사님 그거 이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네? 정말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가 알려줬는데요. 어떻게 라고 했더라? 선생님 아이가 몇 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여기 화면 공유 요게 있잖아요. 점점점 주석자 이름 표시. 지금 이제 숨기기 누르면 이름이 안 나타나요. 자, 이거 숨기기 해볼게요. 한번 여기다 주석 막 써보세요. 제 얼굴을 예쁘게 막 꾸며보세요. 제 얼굴을 멋지게 다들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수염도 그리고 막 해보세요. 네. 재밌네요. 자, 이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 다시 점점점 누르고 주석자 이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석자 이름 표시. 그러면 이제부터 이름이 나타나요. 우리 민트초, 김주동, 이은경, 강기영, 김양숙. 네, 이름이 다 나타나죠. 초등학교 3학년이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공유 중지. 네, 스님한테 충격받고 초등학교 3학년에 충격받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거는 이제 내 노하우를 책을 써도 되겠다. 이게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 다 배운 겁니다. 초등학생한테 배웠고 스님한테 배운 거죠. 제가 스님들한테 그때 주지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들은 경직된 사고를 하지 않는구나. 생각이 갇혀있지 않아서 그냥 아이패드에 주석이 되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석은 강사가 해야지 학생이 하면 낙서가 되면 산만해서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요. 오늘 맛보기이고요. 보통 개인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 스타일 그대로 줌에서 하시면, 왜냐면 이거는 리얼 생방송이니까. 그래서 줌에서는 수업을 절대 통제하면 안 된다. 얘들아 비디오 켜, 얘들아 마이크 좀 켜봐. 야 마이크 꺼야지 시끄러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통제하는 것은 최악이다. 서울대학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아까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훅 건너뛰어서 좀 아쉬웠던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 2,000명 학생들 강의 평가를 작년에 했는데요. 동영상 강의가 더 좋대요. 줌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동영상이 왜 더 좋으냐? 차라리 PPT에 음성만 들어갔어도 허접하지만 차라리 이게 나아요. 차라리라는 거는 정말 좋다는 게 아니라 최악인 줌보다 낫다는 거죠. 줌 수업이 왜 최악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께서 시간 맞춰서 들어오라고 한 거죠. 자, 시간 맞춰 접속 하라고 하시더니 강의를 교수님 혼자 끝까지 다 하시고 딱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녹화도 못하게 막아놓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열받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 그냥 녹화돼서 올려놓으면 내가 듣고 싶을 때 멈추어서 필기도 해가면서 들을 텐데, 아니 그러면 왜 줌으로 하라고 하시냐. 그래서 최악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쌍방향 수업이 최고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소회의실도 써가며 소통을 엄청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거는 5점 만점에 뭐 거의 5점. 야, 이 정도면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가 끝나도 줌 수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줌 수업은 정말 살아있는 생방의 수업. 그래서 실수도 인정되고 좌충우돌 현실적인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수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백수라 선생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딱 멘트가 학생들 입장을 너무나 잘 배려해 주시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줌을 써야 되는지 마지막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엑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 다음에 구루미비즈,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에 웨일온, 여러 가지 이 대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줌을 쓸 수밖에 없는 딱 2가지 이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비디오 설정에 가면 첫째, 네모스 수정 필터라고 뽀샵이 됩니다. 이 네모스 수정 필터를 안 하면 저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쌩얼이 나오는데 저는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진짜 심합니다. 자, 1초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똑딱. 네, 보셨어요? 1초 동안 제 기미를 발견하셨나요? 네, 이걸 가려주니까 네모스 수정 필터를 100% 설정해 놓고 하면 줌 수업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제 얼굴이 제 젊어지는 기분이라서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요. 자, 2번째로 줌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석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주석 작성할 때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리면 홍영일 아이패드라고 딱 이름이 뜨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줌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학생들이랑 함께 쓰면서 이름 보여서 이름을 불러주고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줌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도구를 쓰는, 다른 플랫폼을 쓰는 학교에서도 제 수업은 줌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왜냐면 링크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줌이 유효하고요. 초중고 선생님들은 줌이 유료화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줌이 유료화된다는 말은 40분마다 다시 접속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이어도요. 40분 제한이 다시 걸리더라도 원래 우리가 수업을 40분 단위로 딱 끊어서 쉬는 시간 갖고 또 하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줌을 당분간은 계속 쓰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들이 줌만큼 기술력이 따라오면 그때 갈아타도 된다. 네. 무료 버전으로 충분히 완벽한 수업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줌으로 강의하라는 책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김양숙 선생님 질문해 주세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예, 예. 내가 이제 호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공유를 할 때, 그 공유 창이 뜨면은 그 또 참여자 창이 같이 겹쳐가지고 나서 제가 PPT를 띄우면 PPT 위에 참여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화면이 두 개가 되면 되는데, 글씨가 하나인데, 가려지죠. 네,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그거 설정을 몰라서 그런 건지. 질문 잘하셨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의하실 때, 네, 제가 할 때. 네, 할 때, 자, 제가 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화면을 공유를 해요. 여기 자, 파워포인트 제가 공유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 이렇게 지금 한쪽에 비디오가 이렇게 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볼 때는 PPT가 이쪽에 있고 참여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서로 겹치지를 않는데, 아,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제가 다시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PPT를, 자, PPT가 어딨니? 자, 이렇게 PPT가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디오가 옆에 이렇게 떠다니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이걸 한 칸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제 손가락 가리키는 데 보면 버튼이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가 아예 가려져요. 이렇게. 두 번째 썸네일을 누르면 한 사람 비디오가 나오는데 이거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걸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누르면 PPT 위에 이렇게 여러 명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치는 내가 마음대로 축소, 확대, 위치도 다 바꿀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화면을 보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주거나 원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화면 공유했을 때 우리 지금 김양수님 화면 위에 보시면 옵션 보기 보이시죠? 네, 그 옵션 보기 눌러보세요. 병렬 모드 보이세요? 네, 병렬 모드 보여요. 병렬 모드를 없애보세요. 체크를 했다가 체크를 안 했다가 해보시면 화면 보여지는 게 달라지죠. 병렬 모드 보기 체크하면 왼쪽에 공유하면 오른쪽에 비디오. 네, 네. 그 병렬 모드를 없애면 PPT 위에 비디오가 공중에 뜨죠. 네, 네, 공중에 떴을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만 보든지 가리든지 세로로 여러 개를 보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호스트여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호스트여도. 호스트여도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호스트여도 이거를 썸네일 뷰 이거를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놓거나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제 책에 다 써놓긴 했는데 우리 채팅창에 누가 써주셨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잘하셨어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학생들은 참고로 이거 안 물어봐요. 초중고 대학생들은 안 물어봐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그냥 몇 개만 눌러보면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날로그 원주민인 우리들이 문제예요. 네. 오케이.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이은경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네,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어서 네. 줌을 활용할 기회는 적은데요. 네. 최근에 제가 호스트가 돼서 이렇게 네.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오늘 수업하시기 전에 오프닝이 항상 이렇게 근사하신데, 네. PPT 화면을 공유해놓고 거기에 배경 음악은 그냥 컴퓨터에서 틀어놓으신 거를 송출하신 거죠? 네, 맞아요. 화면 공유할 때 네, 밑에 보면 소리 공유라는 탭 보이시죠? 네, 네. 이 소리 공유를 체크해 놓으면 제가 어떤 음악을 틀더라도 소리가 PC 소리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소리 네네. 공유라는 게 여기 제가 지금 손가락 가리고 이 소리 공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소리가 안 나가고요. 체크를 해 놔야 네. 돼요. 비디오 클립 네.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드럽게 보이는 거고 체크 안 하면 안 보이고. 근데 네. 내가 소리 공유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체크 안 하고 화면을 공유했는데 자, 지금 이 화면이 공유된 상태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여기 보시면 엄마야 누나야를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저는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들에겐 소리가 안 나가죠. 네. 자, 이렇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자,
화면 위에 요거 그리고 동영상 나오고 있고 여기서 더보기 누르고 소리 공유를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소리 공유를 여기서 체크해도 이제 소리 나가죠. 네네네. 네, 멋진 그 엄마의 누나야 변주곡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른 모니터로 옮겨놔도 소리는 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리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은 건데요. 저한테 카톡 보내서 막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막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아, 윤병주 선생님 질문 주셨네요. 채팅창에. 소리 공유가 내부 PC 시스템 소리만 나가나요? 마이크의 소리도 같이 나가나요? 소리 공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은 마이크 소리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면 이 마이크만 나가는 거고 PC 소리가 나가게 하려면 소리 공유를 하셔야 돼요. 이 소리 공유는 PC 시스템 소리를 내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권순옥 선생님. 네, 소리 공유를 할 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홍영일 박사님 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네. 화면 공유 이 화면, 이 화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이 화면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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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을 때 소리 공유를 체크를 하면 그 일로 화면에서 플레이되는 소리가 이 화면에서도 뭐 이렇게 연동이 돼서 같이 들리는 건가요? 그 부분을 안 해봐서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보시면 화면 공유 눌렀을 때 지금 여기 이거죠. 모니터, 저처럼 모니터가 두 개면 화면 네네네. 1, 화면 2가 있어요. 화면 2를 선택했을 때 소리 공유를 하면 두 번째 모니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가 두 번째 할 때는 화면 2를 화면 공유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니터 소리가 안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 1 선택했을 때도 소리 공유를 체크를 따로 해야 되고 화면 2 공유할 때도 소리 공유를 체크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두 개는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소리 공유를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소리 공유를 체크하면 소리는 내 컴퓨터 하나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이왕 질문 주셨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 화면 1, 화면 2. 그러니까 화면 1 공유했을 때도 소리 공유 따로 해야 되고 화면 2 했을 때도 소리 공유를 또 해야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급 탭이 있는데요. 컴퓨터 오디오만 체크하잖아요. 자, 이걸 딱 체크하면 자,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하면 소리 들리시죠? 제가 재밌는 음악도 하나 해볼까요? 자, 이 곡은 제목이 뭘까요? 자, 소리는 들리죠, 그쵸? 그리고 이 소리를 크기를 살짝 줄이면 마치 신앙송 할 때 배경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줄이면 소리 키우면 되게 크게 들리고 네, 이건 페르시안 시장에서라는 클래식 곡입니다. 되게 재밌는 곡이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요것도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딱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이은경 선생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최근에 호스트를 해보니까 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좀 시차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오프닝을 해놓고 싶은데 네, 예전에 그 행복 줌살롱에서 오프닝을 하셨을 때 네, PPT 화면을 공유해놓고 하단에 네. 글자들이 좌측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 멘트가 흘러가게. 안내 멘트가 흘러가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나오는 곡은 무슨 곡입니다 하면서 그거- 하면 하단에도 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흘러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그냥 PPT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하실 네, 거예요? 네, 다른 거 아니고 저는 가장 그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뭐 네네네. 글씨가 뭐 날라오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흐르는 효과들은 자막이라고 있어요. 하셨네요. 어느 네네. 분이 흐르는 자막.
그런 것도 있고 아,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엔딩 크레딧처럼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음악 틀어놓고 PPT에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무엇입니다. 이게 쉬는 시간에 틀어주면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음악 나오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 소리를 꺼놓을 수 있어서 그건 학생들이 선택하면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